며칠 전에 영어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공유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자료를 보시죠. 이 자료가 지금 초등학생이 배우고 있는 자료입니다. 놀랍죠? 대학생들에게도 어려운 자료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영어 수업을 한다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수업을 비일비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영어 테스트가 있잖아요. 렉사일하고 SR 테스트, 이런 테스트를 가지고 초등학생들의 영어 레벨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어떤 테스트인지. SR 테스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GE라고 있거든요. 영어 리딩 레벨로 미국 현지 학생들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GE 5.9는 미국 학년 기준으로 5학년 9개월 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일반적인 리딩 능력 수준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미국인 현지 학생들과 비교한 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원어민이란 말이죠. 미국 원어민들은 아이들의 경우에도 매일마다 영어를 듣고 사용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 이런 이름까지도 영어로 다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한국 아이들은 어떨까요? 한국 아이들은 매일 평균적으로 1시간도 영어 안 듣고 1시간도 영어로 말하지 않으며,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영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밖에 모르죠. 이런 게 비원어민과 원어민의 레벨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어 테스트 레벨을 미국 현지 아이들과 비교해서 한국 아이들 레벨이 어떻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불성설인 것이죠. 미국 아이들 레벨은 원어민 레벨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미국 현지 아이들 초등학생 레벨이 어디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조금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죠. 테스트를 봐가지고 지금 미국 현지 학생들의 어디에 몇 학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그런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면 미국 현지 학생들과 초등학교 3학년 기준의 레벨이 되는구나, 원어민 정도 레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여러 어머니들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이 레벨은 현지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하고 같대요. 근데 해안은 조금 약하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렇게 레벨을 오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신의 자녀가 영어 레벨이 미국 현지 학생들과 비슷하다고 느끼기에 수업을 할 때에도 영어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이런 어려운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자 한단 말이죠. 선생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희 아이는 미국 현지 아이인 초등학교 3학년 레벨이니까 이런 자료를 사용해서 수업을 해주세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그 자료상에 모르는 단어가 아주 많거든요. 초등학교 학생이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자료가 많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심지어 아주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수업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수업만 진행하지 하루만 지나버리면 그때 배웠던 단어로 표현을 전부 다 쌍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단계씩 쌓아가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밥을 먹어요, 첫 번째 표현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과거 표현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죠? 시제만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일마다 유사하지만 아주 근소하게 조금 어려운 문장을 조금씩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세 번째 날은 어제, 오늘 또는 방금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부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조금씩 벽돌을 쌓아가듯이 배우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어제 홍대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소주도 함께 마시고 나중에 술도 취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표현을 하기까지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기까지도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면 보통 3, 4년이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런 테스트 레벨이 아주 높다고 여겨져서 갑자기 초등학생이 이런 기초적인 표현을 건너뛰고 바로 미적분을 배워버린단 말이죠. 초등학생인데도. 그러니까 수업은 하면서도 수업할 때마다 어려운 단어를 접하게 되고 그런데 외우려고 애쓰지만 그 외운 단어가 우리는 단어를 서로 연결하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하나의 고리가 이어진단 말이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연결하면서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것 없이 꽁충 뛰어버리게 되니까 여러 표현을 잘 기억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다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졸업한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어휘서는 3,000개에서 5,000개 사이에 해당합니다. 영어 단어를 테스트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밑에 영상 아래에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직접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졸업한 대학생들의 영어 어휘서는 보통 3,000개에서 5,000개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만 개 이상 알고 있죠. 그래서 2만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어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6년간 배운 한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3,000개에서 5,000개 사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3,000개에서 5,000개 사이는 보통 이 3,000개의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다 자다 마시다 이런 것 말이죠.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단어 3,000개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예를 들면 5,000개 이상의 단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어민들이 2만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죠. 원서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3,000개에서 5,000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충분히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레벨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에 속하고요. 그리고 원서에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5,000개 이상부터 사용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서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레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자료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초등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어도 제대로 향상이 안 되고 시간만 소요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는 레벨이 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어 교육 시스템이 이런 식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요. 보통 학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어 테스트를 해가지고 원어민 기준에 어디에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어느 학원에서 자녀분은 원어민 기준 이런 말만 나와버리면 그 학원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대포장이거든요. 원어민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레벨입니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학원에서 어려운 자료를 배운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요. 원어민 기준 3학년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보다는 좀 더 어려운 단어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잘 못 배우게 되죠. 3년, 4년, 5년 지나도 잘 못 배우게 됩니다. 시간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어떤 영어 자료를 활용해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거든요. 제 책에 소개한 바 있지만 학습자가 어떤 레벨의 자료를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98%라고 제가 설명한 적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개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모르는 단어가 단 2개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알아도 상관없어요. 자료에 있는 영어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무척 유창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이런 식으로 바꿔오려면 처음부터 초기에 아주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공교육만으로도 대학 졸업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5,000개에서 10,000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차례차례 차근차근 쌓아나가게 되는 학습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냥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하면 영어 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어휘력을 더 늘리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5,000개에서 10,000개 되면 이 레벨은 아주 유창한 레벨에 해당합니다. 보통 B2 이상의 레벨이 됩니다. B2, C1 이상이요. 그러니까 아주 유창한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보고 있는 또는 학원에서 쓰고 있는 영어 자료가 어떤지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좋은 자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